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시황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그 주말에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선물 지수가 좀 반등하면서 올랐죠. 미국 증시도 네, 주말에 약간 반등해서 올라왔었어요. 지금 미국 증시는 개장이 된 건 아닌데요. 그렇죠? 예, 미국 증시 반등했고 한국 증시도 반등해서 올라왔어. 근데 약간 좀 그런 건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그 금요일 날 아무래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저가로 해가지고 3% 이상 좀 빠진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종가로는 2% 정도 빠졌지만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복구를 다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수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네, 이전 캔들 자체가 롱바디 캔들 나왔잖아. 롱바디 블랙 캔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크게 저가로는 마이너스 3.04%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는 다 복구했네. 복구하면서 지금 네, 지금 현재 1.50% 3,436선까지 반등해서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게 되면은 5일선이 아니 저기 5일선에서 21선에서 지지를 했네요. 지지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파동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큰 이슈가 좀 저기 있죠. 첫 번째는 셧다운 이슈가 있죠. 셧다운 이슈는 여러분들과 제가 톡방을 통해 가지고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셧다운 이슈는 그래도 약간의 영향은 있긴 있을 거예요. 영향은 있긴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뭐랄까 시장에 뭐 펀더멘탈까지 무너뜨리게 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도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셧다운 이슈 같은 부분은 그리고 그게 이제 10월이 근데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여당과 야당 의원들을 좀 만나가지고 9월 30일 날인가요? 9월 30일 만나가지고 좀 협의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좀 될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살짝 좀 약세 모양새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번 주에는 한국 증시는 네 목요일까지 10월 2일 목요일까지만 좀 열리죠 개정이고 근데 미국은 네 계속적으로 연휴 없이 진행되니까 한국은 연휴가 10월 9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다시 개정이 되고요. 근데 미국과 글로벌 시장은 계속적으로 열리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번 주에 근데 한국 시장은 아무래도 좀 닫히니까 약간 좀 그러긴 하겠네.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국 시장 위주로 이야기한다면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원래 그 연휴가 시작될 때는 약간 그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약세 흐름으로 간다고 좀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반등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연휴 전까지는 좀 방어적인 관점으로 좀 조정의 관점을 보고 왜냐면 어차피 연휴가 길잖아. 한국의 연휴가 엄청나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9월 아니 9월이 아니라 10월 9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기에 글로벌 증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누적될 거고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또 좋은 좋게 뭐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다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증시 저기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격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이제 방어적 투자 전략으로 좀 고민을 염두해 두셔야 돼요. 현재로서는 좀 방어적인 투자 전략으로 그리고 약간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저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전반적인 그 시장의 그 파동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차트의 파동상 약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차트의 파동을 이야기한 거예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차트의 파동상 약세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좀 차트가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건 차트의 파동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차트의 파동을 이야기한 거예요. 차트의 파동. 근데 투자 전략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투자 전략은 약간 다를 수가 있다. 차트의 파동과 투자 전략은 다르다. 돈 버는 거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자꾸만
이게 엇나가게 투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주식은 항상 잊지 마세요. 제발 좀 잊지 마세요. 제발 제발 좀 간절하게 요구하는데 제발 좀 잊지 마세요. 주식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지수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이걸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현상일 뿐인 거고요. 현상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는 달라요. 약간 갭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 파동으로서는 빠지는데 그리고 연휴 끝나면 다시 반등하는 것이 일반적인 파동인데 내가 돈을 버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오히려 빠지면은 오히려 그게 기회죠. 왜? 당연히 싸게 사는 게 기회 아니겠어요? 아니 주식의 원리 자체가 싸게 사서 올라가면 비싸게 팔아먹는 게 기본 원리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기회인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투자 전략을 가져갈 적에 오히려 그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언제 투자하냐면은 이렇게 한다? 이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줄이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야기해드릴게요. 이건 보편적인 건데요. 여기가 지금 오늘이 9월 29일이라 그리고 그 다음날 내일이 30일이고 근데 이게 장이 열리는 게 10월 2일까지는 열리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잘 투자를 안 한다. 오히려 지금 익절을 한다. 익절하고 언제 투자하는지 아세요? 10월 2일이 이제 장이 마감일이잖아. 그러면 10월 2일 3시 10월 2일 오후 3시 아시죠? 3시 20분에 장이 이제 정규장이 마감이 되잖아. 그리고 뭐 10분 더 있긴 한데 여하튼간 3시 20분에 그 3시에 뭐 하냐면 오히려 매수를 한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차익 실현한다고 차익 실현했다가 10월 2일 오후 3시에 매수 들어간다고요. 왜? 가장 싼 자리니까. 오히려 이때 매수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개장하면은 통상적으로 반등해요. 일반적으로 다 이게 100%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오히려 장이 끝나게 저기 연휴가 끝나면 다 그러지 않겠어? 이제 연휴가 다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올 거냐? 그럼 자금이 확 몰린다고. 예, 돈이 몰려. 그러면 당연히 반등해서 올라가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는 약간 악재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잖아. 근데 한국 증시는 그 악재에 포함되진 않잖아. 연휴이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악재적인 부분이 여기서 다 거의 대부분 소화가 돼요. 지금 악재적인 부분이 뭐가 있기는 하겠어. 예상되는 게 뭐, 쉬었다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고용보고서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증시가 그때 당시에 열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소화되고 나중에 이제 장이 연휴가 끝나게 되면 그때는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파동하고 차트 파동하고 내가 투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만 반대로 투자하자, 반대로. 맨날 개인 투자자분들 고점에서 하고 저점에서 오히려 떨어지면 그때 손절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나중에 뭐 따로 강의할 수 있는 시간 되면 그때 강의할게요. 여하튼 간에,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장이 마감되는 날 3월 2일, 3월 2일, 왜 말이 꼬여? 10월 2일 날 오후 3시에 오히려 매수가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싼 자리겠다. 오히려 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이 열리는 날에 올라가자. 빵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왜? 아니 끝났잖아. 이제 일상을 돌아올 거냐. 빵 올라간다. 그럼 뭐해? 뭐하긴 뭐하겠어. 이제 익절하겠지. 빵 올라가면 그때 익절하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장이 열리잖아. 이제 다 연휴 끝나고 장이 열리잖아. 그럼 주가 빵 하고 올라간다고. 빵 하고 올라오면 뭐 하겠어? 그제서 달려든다고. 그제서야.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단기 고점에 또 걸려버리는 거지. 보고 올라가는 걸 보고 또 투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또 에휴 씨. 이건 진짜 너무 답답하긴 한데 뭘 몰라. 하여튼 그들의 삶이야. 그게 그들의 삶이 항상 그렇죠. 그들의 삶은 항상 올라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버리죠. 그럼 또 단기 고점에 올리지. 여기서 샀던 사람은 오히려 여기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익절해버린 거고. 몰라. 그들의 삶이에요.
이거 변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내 눈으로 보는 정보로만 판단하니까. 종합적인 판단은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의 정보는 누가 볼 수가 없잖아.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 그걸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지. 내 눈으로 보는 정보는 일차원적인 수준이잖아.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수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그냥 일차원적인 정보잖아. 그 수많은 것들을 보시고서 수많은 정보를 보시고서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거잖아.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판단의 그 생각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잖아. 그것 다 판단하는 거지. 뭐 증시가 올라갔어 떨었어요. 아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대부분 눈으로 보는 것만 판단하지. 아 이거 금요일에 빠졌어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그건 빠진 것 뿐인 거지. 뭐 그것 다 이야기하는 거 웃기잖아. 너무 그렇잖아. 너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근데 어쩔 수 없긴 한데 여하튼간에 그건 그렇다 치고 여하튼간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아까 이거 다시 같이 볼까요? 네, 여기까지 10월 2일까지는 개장, 그 다음에 휴장, 그다음에 10월 10일 날 개장인 거고. 요거 아까 보긴 봤는데 이거 카톡방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거. AI 쪽은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죠. 예, 지금 이것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오픈 AI의 매출과 계약 규모를 보게 되면 오픈 AI 매출은 현재 여기 지금 제시된 거 130억 달러, 2025년 매출은 130억 달러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계약 규모는 얼마예요? 계약된 것만으로 보게 되면 4,346억 달러. 오이씨. 엄청나게 많죠. 이거 몇 배냐? 40배? 예, 대략 뭐 40배 정도, 대략 40배 정도. 그렇죠? 이렇게 많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매출가 희한하지. 계약 규모는 4천억 달러가 이상인데 매출은 100억 달러야. 그러니까는 아니 계약 규모가 4천억 달러면 매출도 뭐 4천억 달러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은 고평가 논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의 이거 인디케이트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과매수 구간,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218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이게 이제 좀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온 다음에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증시가 올라간 상태다. 이거 버핏 그거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국가 전산망 약간 이제 배터리 불난 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슈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뭐 잘 복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다 복구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약간 그 이중화 시스템을 좀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 때문에 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 테마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정부에서 R&D 예산에 좋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 AI 쪽.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저거예요. 러시아인데 러시아 석유가 그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석유를 많이 채굴해 가지고 거기서 석유를 판매를 했거든. 근데 많이 유전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바닥이 나고 있어. 바닥 난 건 아닌데 하여튼간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석유를 이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유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로서 좀 올려둔 거고. 이건 좀 특이하긴 한데 IMF에 이거 9월 달에 나온 자료거든요. IMF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뭐 0.9, 뭐 1.8도 중요하긴 한데 흐름이 중요한 거야. 흐름. 투자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자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 원리잖아요. 항상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한국은 오히려 IMF에서는
올해는 0.9% 성장률을 이야기하고요. 내년에는 1.8% 성장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높지 않나요? 거의 2배 아니에요? 2배?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현이 되던 안 되던 그게 핵심이 아니라 흐름이 중요한 거죠. 흐름이 지금은 오히려 싼 거죠. 예, 싼 자리인 거고 내년에는 1.8%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거의 2배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2배 성장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뭐 JP 모건인가요? JP 모건에서 한국의 지수가 내년인지 모르겠어. 내후년인가? 하여튼 5천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같은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한다면 어 2, 3년? 2, 3년인가요? 하여튼 대략 5천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성장률 전망이 오히려 올해는 0.9%고 내년에 1.8%야. 예, 올라가잖아. 상승하잖아. 근데 이 부분이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OECD 이거는 물론 기간이 다르긴 해. OECD하고 IMF는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비교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1.8%, 내년에는 1.5%. 오히려 미국은 경제 성장이 약간 주춤해서 빠져. 근데 또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야.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3.2%에서 2.9%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숫자 투자자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예. 투자자는 싸게 사서 비싸 보이게 팔아먹는 거 흐름을 보세요. 흐름 이런 언어적 표현 말고 예? 이런 언어적 표현 말고 감각적으로 느끼시라고요. 언어에 꽂히지 마시고 흐름을 보시라고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글로벌 경제 성장은 오히려 내년에 주춤하죠. 그리고 미국도 내년에 주춤하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은 어떻게 돼서? 한국은 오히려 2배로 올라가죠. 2배로. 그러면 지금 한국 증시가 괜히 올라간 게 아닌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투자할 때다. 한국 증시에 지금 뭐 윤석열 정권 때 저기 다 외국으로 넘어갔죠. 외국 시장, 미국 시장으로 다 넘어갔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금 모든 돈이 한국으로 이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믿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AI 투자 평가에 대한 버블에 대해서 좀 아이씨, 쏘리. 잘못 눌렀다. AI 버블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쫙 볼게요. 그림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확대해 볼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여기가 이게 약간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버블 징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합리적 평가인데, 자금 조달은 버블 징후가 있지. 그리고 합리적 평가는 이렇게 아래로 있지. 그러니까 버블 징후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시장 구조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어. 버블 징후하고 합리적 평가가 동일해. 수익성은 버블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 수익성 아래가 있어. 그러면 수익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비 확장은 설비는 너무 지금 확장하고 있어. 그리고 합리적 평가는 그 아래 있어. 그러면 지금은 이건 버블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기술 쪽은 기술 경쟁은 아직까지 끊임은 없어. 합리적 평가는 위에 있고 버블은 아래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기술적 발전은 더 있을 수가 있어. AI는 그래서 AI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3년에서 3년로만 보는 게 아니라 20년까지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AI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건 있어요. 시장 심리는 기대감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합리적 판단은 아래에 있거든. 결국에는 지금 딱 보게 되면 다 수익성 관점,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관점, 그 다음에 설비 확정 관점 이 부분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고평가에 지금 AI 투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증시가 뭐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AI 쪽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죠. 야, 참 웃기지 않나요? 그 윤석열 정권 때는 미국이 AI 쪽에다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 그리고 지금도 AI 투자하고 있고. 이게 약간 좀 그렇게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은, 어,
AI 쪽에 바이든 정부부터 확 투자해갖고서 지금 AI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한국은 AI 쪽에 윤석열 정권 때 투자를 안 했잖아. 예, 거의 안 했잖아요. 거의 안 한 거, 아예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AI 쪽에다 투자를 준비하고 있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본격적으로 AI 쪽에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 아마 본격적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되면 그러면 또 한국은 AI로 인해 가지고 AI에다 엄청 투자하게 되면 또 한국은 AI가 이끌어 가면서 네, 증시가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그동안 많이 투자한 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다 투자를 하는 거지. 그리고 오픈 AI는 엔비디아 제품을 사주는 거지.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잖아. 지금은 미국은 끼리끼리 노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투자는 이제는 끝난 거야. 외부적 투자는 오픈 AI가 그동안 커왔던 것은 외부적인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이제 펀드 회사에서 막 투자를 한 거잖아요. 펀드 기관에서 투자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투자하느냐? 오픈AI하고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여하튼 간에 지금은 약간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AI 투자가 이제는 예전만큼 그렇게 투자가 강하진 않다. 근데 한국은 그동안 AI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AI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 증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미국 증시는 약간은 이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예. 이거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앞으로 좀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지금은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좀 약간 방어적인 접근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언제 투자하면 좋냐. 굳이 투자를 한다면은 3월 2일쯤 잠깐만 3월 2일이라고 이야기하지. 10월 2일, 10월 2일 오후 3시, 오후 3시쯤에 투자를 했다가 또 장이 열리는 10월 10일 날, 그때 또 수익 차실현이라는 이제 그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거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올려드렸던 내용에 셧다운은 아까 그런 관점으로 셧다운은 그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셧다운은 그냥 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미국 시장이니까 또 한국 시장에는 그냥 어차피 한국은 또 추석이 있으니까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의 그 한계적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오픈 AI의 초대형 인프라 딜의 양면성으로 봤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은 뭐 13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네, 계약만 뭐 4천억 달러 이상이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버블 관점도 있고 아까 그 버핏의 그 인디케이터도 보니까 이 버핏의 인디케이터도 네, 좀 버블의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해서 네, 좀 그러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복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걸로 통해 가지고 뭐 한국도 약간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이중화 뭐 그런 거 있으니까 뭐 그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내년에 네, AI의 그 연구 개발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소식이 10조 원 이상 연구 개발 예산에 35조 원 그리고 또 내년에 또 AI에 본격적으로 더 많이 뭐 내년 예산이 700조가 넘잖아요. 거기서 AI 쪽에 많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AI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AI 투자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증시를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기존 유전이 바닥 나고 새 유전은 북극, 시베리아 같은 험지라 비용, 시간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은 단기적으로 버텨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길게 보게 되면 석유 하락은 피하기 어렵다. 석유의 공급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러시아의 그 석유가 쇠퇴하게 되면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유가의 상승이 앞으로 좀 올해는 아닌데 내년에 좀 기대해 보는 게 아니라 내년에 좀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다. 그리고 지금 관세 이슈도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경제 성장률을 좀 이야기했는데요. 그 미국과 글로벌 경제는 내년에 좀 둔화되는 모양새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한국은 2025년 올해 좀 저점을 찍고서 2026년에는 이제 AI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한국은 내년에 증시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좀 반대로 한국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는 좀 안 좋게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글로벌 증시는 어, 현재로서는 좀 안 좋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글로벌 증시 안 좋다고 해가지고 한국 증시도 똑같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겠다. 약간 뭐 한국 증시는 이제 AI 투자라는 펀더멘털이 받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국도 만약에 글로벌 증시로 인해서 조정받는다면 한국은 뭐 더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투자 부분별 버블 징후가 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버블 징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됐고. 그리고 월마트 CEO가 AI가 모든 일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월마트가 유통업체잖아요. 유통업체인데 뭐 직원 수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직원 수는 3년간 210만 명. 야, 근데 직원 수가 이렇게 많냐? 210만 명 맞아? 왜 이렇게 많어? 그래? 오씨, 이렇게 많지? 유통업이라서 그런가 보다요. 우와. 근데 이제 약간 그 역할이 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AI로 인해 가지고 월마트 CEO가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직무의 성격이 좀 바뀌어질 수가 있겠다. 그 유통업에도 AI가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체는 멀지만 물가 부담은 여전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침체 부분은 그렇게까지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게 침체는 지금은 아니고 뭐 제가 봐도 지금 미국 경제 지표 보게 되면은 침체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경제 지표는 없는데 문제는 그거 있죠. 고용 쪽이 문제가 있긴 하겠죠. 고용이 되게 약해요. 예. 그렇다고 고용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고용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발표되는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AI를 좀 활용하실 적에 너무 AI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AI를 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서 좀 활용하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트럼프 관세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아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 간의 그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은 이게 좀 미국에서 무리하게 한국에게 관세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도 있냐면 트럼프 관세가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항소 법원 판결에 의한다면은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10월 14일까지 효력은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최종 심리가 10월 11월 5일부터 어, 법정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판결은 아마 11월에서 연말 사이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 관세의 존속 여부가 그래서 11월에 대법원 11월 이후 연말까지 대법원 심리 이후에 판가름이 날 전망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트럼프 관세는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정을 지금 사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월 이후에 트럼프의 관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법한 상황이라고 미국의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사인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거를 돈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 뭐 3,500억 달러라고 같이 서명을 해봐. 그러면 근데 나중에 트럼프 관세가 폐지가 됐다. 위법하다 폐지가 됐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러면 괜히 돈만 주고 한국은 얻어가는 게 없잖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관세 부분은 지금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 없고 괜히 서둘러서 했다가 또 외환보유 또다 날라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지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어,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아 그렇잖아. 대법원 판결 날 때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하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굳이 그 전에 우리가 미국과 그 관세 협정을 맺어가지고 3,500억 달러를 지불을 해야 된다. 그것도 현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굳이 서명을 할 필요가 없겠다. 저는 연말까지는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냐면 오픈 AI가 하드웨어 진출 소식이 있는데요. 어, 지금 오픈 AI가 뭐 워낙 그 잘 만들고 있죠. LLM AI GPT가 워낙 잘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애플처럼 뭐 하드웨어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더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전략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실제 기기로 확장해가지고 시장 판도의 변화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 약간 신호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중국의 기업인 럭스세어 예, 거기하고 지금 뭐 약간 협력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AI 빅4 근데 요거는 이제 AI 쪽은 워낙 그 버블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머스크에 대해서 또다시 초대형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초대형 보상안을 마련해가지고 테슬라 종목 있잖아요. 테슬라 종목이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왜냐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 머스크는 이제 더 많은 이제 뭐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더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성과를 내야 보상을 받는 구조이니까 그러면 뭐 테슬라에 대한 뭐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8월에 수출이 좀 둔화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8월 수출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내수 진작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중국이 내수 진작에 신경 쓰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이 또 중국과의 어떤 거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AI 시대는 평범함은 왜 가치가 줄었나? 지금은 단순한 반복적인 일보다는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가치가 부각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반복적인 일은 이제 AI가 다 해주고 그다음에 로봇이 대신 해줄 거니까. 그리고 또 관세 충격은 아직 숨고르기 중. 관세 쪽은 아직까지 당장에 뭐 기업들에게 뭐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 관세 이슈는 지금 말고라도 나중에는 좀 영향을 주긴 줄 거예요. 그리고 엑센추어라고 해가지고 이 엑센추어가 그 경영 컨설팅 회사거든요. 네, 엑센추어가 경영 컨설팅 회사인데 그 다 지금 그게 있더라고요. 엑센추어도 그렇고 아까 월마트도 그렇고 다 AI를 도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뭐 AI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에게 AI 재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AI로 통해 가지고 뭐 직무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모든 기업은 아니겠지만 주요 기업들은 AI를 도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경영 전략이 좀 많이 좀 변화가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물가는 크게 문제가 없었죠. 물가는 크게 문제 없었고 고용 보고서가 10월 3일 날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뭐 미국 증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0월 3일 날. 근데 이제 뭐 연준의 그 금리 10월 금리는 10월 말인가 그때 발표가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채권 금리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걸 한번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 인구 절벽.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런 소식도 나왔대요. CNBC 뉴스에 보게 되면은 한국이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거냐? 뭐 안 좋을 수도 있긴 하죠. 아무래도. 근데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둔화되고 연금에 대한 부담이 뭐 증가할 수가 있고 군 병력이 감소하는 리스크가 확대될 수가 있는데 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AI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첨단화하는 기회로 부상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자동화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관세 관련된 협상인데, 요거는 뭐 전망의 영역이라 가지고, 굳이 뭐 제가 보기에는 한미 관세는 지금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서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뭐 벌써 지금 뭐 서로 서명하고서 뭐 어떻게 결정을 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전산 시스템이 좀 화제가 있었죠. 그런 소식은 뭐 여러분들 아시니까.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이번 주에 그 경제 일정은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 관련된 거 좀 주목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뭐 ISM 제조업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단기 파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지금 카톡방에 올려드린 이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함께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살펴본 결과 지금은 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의 선상인 것 같아요. 어떤 연장선상이냐. 그 AI 버블은 좀 있고 그 AI 버블이 뭐 당장 문제가 발생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은 고평가의 영역에는 있다. 그 부분은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때 좀 고려해야 하셔야 될 영역이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고평가에 있는 종목보다는 가는 말이 올라타는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천천히 좀 저평가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고평가하고 저평가는 좀 다른 관점 있죠. 고평가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받는 거인 거죠. 저평가라는 것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자산 가치는 그래도 높은 자산 가치는 이만큼인데 주가는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저평가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산 가치 대비 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부분이니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종목, 그러니까 재무적인 구조는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거. 이걸 저평가라는 거예요. 저평가라는 것이 자체가 무조건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저평가가 아니라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거, 그게 저평가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평가는 이제 자산 가치 대비 너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고평가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AI 버블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저평가 종목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배당 관련된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은 약간 빠질 거예요. 빠졌다가 이제 연말 다가오게 되면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에 집중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빠진 자리에서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배당 받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약간 이제 매수가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있잖아. 배당을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배당을 받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 배당 받으려고 한다면 배당락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쉽진 않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가 들어간다고요. 지금부터 매집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받을 때쯤 되면은 배당주에 막 돈이 쏠린다고요. 그제서야 쏠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왔잖아요. 이제 왜냐면 배당 받으려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내가 싸게 사서 이제 여기 배당 받으려고 들어오는 물량을 딱 보잖아. 그러면 그때서 먹으면 되죠. 그럼 이만큼의 차익 실현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녹화 뜰까요? 뭐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 뜨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있는데 뭐 종목은 뭐 나중에 이해합시다. 여러분들과 뭐 이번 시간에는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 분위기를 함께 좀 살펴봤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어떤 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죠. AI 버블 관점이 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한국 시장은 또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거고 근데 지금 시장은 무조건 AI예요. 현재로서는 단지 그 AI가 예전에는 그 AI만 만드는 회사에 주목됐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LLM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회사라든지 여기에만 예전에는 포커싱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AI 에이전트로 해가지고 다른 이제 산업 분야에도 뭐 어젠가요?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소식이 있었잖아. 삼성중공업이 그 자율주행 운항 해가지고 뭐 태평양인가 대서양인가 하여튼 거기 횡단을 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AI가 다른 산업 분야에도 이렇게 보급되는 영역으로 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AI에 많은 그 나라들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기 예산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돼. AI는 저거잖아 성장주잖아. 그래서 성장주면 당연히 AI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것도 정부 돈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여러분들 그게 다르죠. 기업 돈하고 정부 돈하고 다르죠. 정부 돈은 승수 효과가 더 크게 배가가 됐고, 기업 돈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영역이잖아요. 공공 돈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AI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은 AI 쪽에 좀 돈이 풀리니까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없잖아 있고 그거에 대한 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글로벌 경제는 오히려 내년에는 약간은 좀 떨어지는데 한국 경제는 AI 좀 투자를 더 많이 근데 AI 투자가 단순하게 뭐 그 LLM이나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에만 좀 생각하시면 안 되고 AI 에이전트로 해가지고 다른 산업 분야에도 AI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관점으로 약간 요새 그런 이야기 하죠. 피지컬 AI 그 산업을 좀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염두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이 AI와 좀 관련된 AI를 적용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더 밸류에이션 가치를 높게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런 기업에게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까지 녹화 들어가겠습니다.